자, 3월 들어서 이제 제가 제일 정계 복귀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김건희죠. 예? 네. 그렇군요. 잠깐만. 건희가 정치인이었군요. 네, 사실상의 우리나라 VIP, 외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김건희가 돌아와 줘야 되는데,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가장 첫 번째 문제가 특검 관련한 여부였죠. 특검이 네. 되게 되면 이제 바로 그 구성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주가 조작 재판이었어요. 근데 일단 총선, 특검은, 날렸죠. 특검은 안 해도 되는 걸로 해갖고 고개를 시켜서 이제 다음번 회기 때 가게끔 날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차피 숫자의 논리에서 못 이기기 때문에 일부 반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이겼어요. 제가 보기에는 밖에 기어 나간 놈들이나 내부 안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작용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넉넉하게 이겼습니다만 아무튼 요걸 해결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게 도이치 문건이었거든요. 도이치 관련된 재판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총선 이후로 무려 2달 가까이 미뤄버렸습니다. 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이 총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3월 7일로 지정됐던 권오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다음 공판기일이 다음 달 25일로 변경됐는데요. 지난달에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변경됐잖아요. 그래서 권오수 측이 시간을 보장해달라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 그걸 받아준 겁니다. 다 받아준다. 이게 원래 재판이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이게 뭐 연기 사유가 있고 이러면 뭐 뒤로 미뤄지기도 하는데 정상적으로 단독으로 들어가는 심리인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보통 길게 잡아도 6개월 안에 재판이 끝나야 되거든. 근데 이거는 언제적 하던 재판이에요. 이게 몇 년 전 건을 갖고 하는 재판입니까? 그 상황에서 1월 9일 날 했으면 최소한 2월 9일이나 3월 9일 날은 했어야 되는 건데 네. 이걸 갖다가 2달을 또 미뤄줘 갖고 사실 김건희 5월 달에 안 했어요. 5월 달에. 특검하는 것도 방탄 특검 아닙니까? 방탄하려고 지금 공천도 그따위로 해가지고 다 살려놓고 세력들 다 살려놓고 국민의힘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김건희 관련한 이 항소심 재판까지 총선 이후로 밀어버렸어요. 이거는 사법부까지 나서가지고 선거운동 해주는 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때 뭐 재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빨리 안 한다고. 엄청나게 빨리 했는데도 검찰 측에서 요구한 그 증인들 다 신문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한 거잖아요. 그거 빨리 안 한다고 막 판사 출신이 어디니 해가면서 욕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김건희 거는 이거 한다고 바로 총선 이후로 연기를 해줘? 이 이런 놈의 연기 사람 어디 사유가 무슨 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든지 아유, 새로운 자료가 나타난 게 아니라 재판장이 새로 바뀌었는데 이 재판장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 니들이 재판장을 왜 알아야 되는데 재판장의 성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되는 시간, 우리 알아볼 시간이 필요하니까 2달 동안이야. 아니 그냥 조사하면 안 나와? 그냥 이 판사 어디 몇 개 나왔고 친구 누구고 그동안 재판 뭐 했는지 보면 그 느낌 안 나냐고. 이거 파악하는데 2달 있다가 하자 그랬는데 그거를 또 넙죽 받아줌으로써 총선 전에는 김건희 관련된 내용이 앞으로 재판에도 등장을 안 하게 된 거죠.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거. 근데 특검 관련해서는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그거 안 된 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탄하려고 이미 저들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계속 야 니들 특검 반대했지. 그거를 유권자들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해서 야 저봐라 국민의힘 뽑아줬더니 김건희도 수사 못하게 하지 않느냐. 지금 다 엉망이지 않냐. 그리고 민주당 뽑아주면은 다음에는 디올백하고 양평고속도로 다 추가해가지고 한 번에 특검 추가할 테니까 민주당 뽑아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훨씬 좋은 거예요. 어차피 다음번 회기 때 다시 상정할 거고요. 그때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범야권에서 200석 이상 그냥 차지하면 됩니다.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죠. 오늘 여론조사 보니까 좀 힘들 것 같은데. 여론조사를 왜 보니? 그러니까 뭐 추세를 보니까. 어차피 지금 지금부터 이제 주말에 있었던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정치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볼 건데요. 일단 어찌 됐거나 쌍특검이 거부권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거부를 당하고 거부를 당하자마자 바로 현역 의원들에 대한 또는 공천 단수 후보자들에 대한 철퇴가 내려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밀리기 시작한 거야. 이게 투표 끝났다는 거지. 이제 더 이상 국회의원이 필요치가 않아요. 대가리 수가 필요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수박들이 지금 막, 야, 나 결정권 있어. 나 한 표 있어. 이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수박도 그렇고 국진당도 그렇고 현역 국회의원이 가진 프리미엄이 사실상 쌍특검 부결과 함께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부터는 각자 도생의 시절이 온 거죠. 따라서 공천이 앞으로 더 난리가 날 것입니다만은 민주당은 사실상 공천 추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국진당은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TK와 부산 지역에 대한 공천을 남겨놓고 있죠. 자, 여기서 제대로 된 곡소리들이 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진당 당사 앞에서는 분신을 벌써 2번이나 제가 아는 분이에요. 노원 쪽에 그 출마하셨던 그 후보자가 2번이나 지금 관련해갖고 그 분신을 하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이외에도 그 단수공천에서 떨어졌던 그리고 이번에 그 수돗물 먹고도 공천을 못 받았던 그 김영선을 비롯한, 그리고 처음에 고향에서 단수공천 받았다가 지금은 아예 공천 배제를 시켜버린 김연아까지 막 이런 사람들이 가만 안 두겠어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토르테 씨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호텔 씨도 지금 카페 업자가 나서서 추가 증언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나는 돌려받은 적 없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만일 이게 대한 조사가 나중에 진행이 된다고 치면 당선이 돼도 당선 무효입니다. 정호텔 씨는.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언론은 민주당은 날리고 국진당은 자영하게 잘 가고 있다라고 편파적으로 이걸 써내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선거운동에 매진하면 되고, 저쪽 애들은 지금부터 박 터지는 싸움이 시작된다는 면에서 이제 3월 달에는 진짜 우리가 정치 볼 맛이 난다는 거죠.